한인사회가 오는 9월 9일 예비선거를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해피 한가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개강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9일에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도 있어 한인 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뉴욕주 예비선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의회, 퀸즈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나갑니다. 각 단체별 회원들과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이메일과 전화 걸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비선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거 참여 캠페인을 위해 모인 한인단체장들은 한인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입을 모았습니다. 당적을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서 선거해 주시면 우리 한인 사회에 우리 한인들의 힘이 미주 사회에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때에도 저희 한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좀 투표 참여 독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이슈는 단연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비선거 투표율은 본선거나 대선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한인 등 소수계의 힘만 결집된다면 정 후보가 8선 의원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을 누르고 본선거로 직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오는 화요일인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치러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바쁜 이민생활, 가족과 함께 모이고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은데요. 한민족 최대 민속 명절 추석이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해피 한가위 성명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추석에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제 해피 한가위를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국민을 대신해 추석 연휴를 맞는 한국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추석은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의 힘, 우리가 공유하는 축복을 일깨우는 시간이라며 한국민이 수학의 계절을 축하하고자 한데 모이는 것을 계기로 최근 서울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한국 문화의 따스함을 되새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한미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재차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번영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성명은 국무장관 명의로 매년 이맘때쯤 발표하는 것이지만 해피 추석 성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 국적법과 관련한 헌법 소원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시기 등을 규정한 국적법이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이미 두 차례 각하 결정을 받았죠. 다시 세 번째 문을 두드립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17세 스티븐 윤군은 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전종준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은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날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0년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 조항은 병역 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윤군처럼 한인 2세의 대부분은 자신이 복수 국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복수 국적임을 알고 국적을 이탈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를 추방해 커뮤니티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교통위반 등 경범죄자들이 대거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덤 콕스 뉴욕대 법대 교수와 토머스 마일리 시카고대 법대 교수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범죄율을 낮추는 경험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된 이민자의 다수가 커뮤니티 안전과는 관계없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이거나 단순 이민법 위반자라는 자료가 속속 공개되면서 비난이 이어져 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자동차 절도나 빈집 털이 등의 범죄를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사람 가운데 중범죄자의 비율은 29%에 불과했고 각 커뮤니티의 범죄율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과자 이민자의 추방으로 범죄 건수를 다소 줄였을 수는 있으나 인구당 범죄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논문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통제 전략이라는 가설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오히려 이민자들이 현재 출생자들보다 법을 덜 위반한다는 사회과학 이론이 맞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 경찰관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올 가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불필요한 과잉 대응 논란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경찰관의 이미지가 회복될지 기대됩니다. 빌 브렌튼 NYPD 국장은 어제 경찰관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올 가을부터 5개 관할 경찰서와 순찰 지역 한 곳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지역은 맨해튼 23경찰서, 브롱스 40경찰서, 퀸즈 103경찰서와 스태튼 아일랜드 120경찰서 등 5개, 순찰 지역 한 곳 등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부터 불신 검문 횟수가 많은 지역을 토대로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곳에는 바디캠이 6개씩 지급되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관에게 부착됩니다. 바디캠은 총 2가지이며 NYPD가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시경에 연수단을 보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안경에 부착하는 테이저사의 엑선 플러스,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바에뷰사의 엘리3가 채택됐습니다. NYPD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의 결과를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LAPD는 이미 바디 카메라가 시범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도 높은 증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들을 위한 쉼터 두란노 아버지의 학교 뉴저지 지부가 어제 저녁 41기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들의 모임을 주최하면서 공감과 치유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준비위원회가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장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삶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아버지 학교 뉴저지 41기 준비위원장은 책임감에 지친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진솔하게 서로 이제 토론하고 자기의 얘기를 서로 하면서 이제 서로 치유하고. 1995년 10월 처음 개설된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 헤어지기 직전에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이 다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출한 자녀들이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그러한 그 정말 우리가 참 믿기 힘든 그런 놀라운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저지 41기는 9월 20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4주간 4번의 모임을 가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뉴저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제 뉴욕시 공립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했죠. 뉴저지주의 학교도 일부 이날 새 학기를 시작했고 일부는 다음 주 월요일 개학을 하는데요. 특히 뉴욕시에서는 모든 중학교에서 무료 점심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뉴욕시 학교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상 유아교육이 이번 학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립중학교에서는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이번 학기 뉴욕시 공립학교의 주요 학사 일정을 보면 오는 10월 15일에는 10학년과 1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PSAT 시험이 실시됩니다. 이 시험은 SAT의 전 단계로 내셔널 메릿 장학금 신청의 첫 과정이기도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5일과 26일에는 8학년 대상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이 실시됩니다. 또 9학년은 11월 1일에 별도로 시험을 치르며 이 시험을 통과해야 스타이브센트와 브롱스 과학고 등 주요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뉴욕주 리전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사 일정 등은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시행 중입니다. 늘 푸른 농장이 해마다 경로잔치를 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열린 행사에는 지역 한인단체장들이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명절의 정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늘푸른 농장이 주최하고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한미 충여회가 공동 주관한 제11회 뉴욕 뉴저지 경로대잔치가 중부 뉴저지 해밀턴 소재 늘푸른 농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한인 노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미문화원 농악단과 평화통일 농악단 공연, 테너 지한길 교수의 축가에 이어 정혜선 한국전통예술원 공연, 그리고 탈북자 공연팀의 흥겨운 노래와 율동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강태복 뉴저지 상록회 회장은 지역 한인 노인들을 위해 매년 경로잔치를 마련하고 있는 늘푸른 농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추석 명절의 정취를 한껏 느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늘푸른 농장은 이날 참석 노인들 모두에게 갓수확한 핵과일과 선물로 증정하는 등 경로 효사상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